40살 먹고 병폭언도 없어? 거지야? 고등학교 동창 지우는 나를 만날 때마다 무시했습니다. 가난한 집 출신이라고, 가구 공장 다니는 남편 만났다고, 반지하 월세 산다고 조롱했죠.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동창회에서 저를 데리러 온 새남편의 얼굴을 보자 지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야, 이모, 데리러 왔어요? 대표님이 여긴 무슨 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구독, 좋아요 누르면 이야기 열차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인 주부 정수연입니다. 제 인생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기쁜 일도 있었지만 가슴 아픈 일들도 많았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1살에 결혼했어요. 남편 태준 씨를 만난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가구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일했고 태준 씨는 목공 기술자였죠.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둘 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있었고요. 태준 씨는 손재주가 좋았어요. 나무를 다루는 솜씨가 예술이었죠. 퇴근 후에 작은 나무 장식품을 만들어서 제 책상에 몰래 놓고 가곤 했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보내고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어요. 1년 뒤 청첩장 대신 문자 메시지로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알리고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결혼식장 대관료가 아까웠거든요. 그 돈이면 신혼집 보증금에 보태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신혼집은 역세권에서 한참 떨어진 반지하 월세였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햇빛도 잘 안 들고 여름엔 습했지만 우리에겐 꿈같은 보금자리였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들은 대부분 축하해줬습니다. 특히 절친이었던 미경이는 수연아, 사랑으로 시작하는 결혼이 제일 아름다운 거야 라며 진심으로 응원해줬죠. 그런데 단 한 명, 한지우만은 달랐습니다. 지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집안이 부유했어요. 아버지가 건설회사를 운영하셨고 본인도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 임원과 결혼했죠. 강남 타워 팰리스에 살면서 만날 때마다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나타났습니다. 어머 수연아, 너 결혼식도 안 올렸다며?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 첫 만남부터 지우의 말투는 날카로웠어요. 동창회 자리에서였죠. 응, 우리 둘이 합의해서 그냥 신고만 했어. 형식보다 실속이 중요하잖아. 실속? 하긴 돈 없으면 어쩔 수 없지. 근데 너 남편 뭐 한다고 했지? 가구 공장 다닌다고? 와, 그럼 막노동이네. 목공 기술자야. 손재주가 정말 좋아서 기술자라고 포장하지 마. 그냥 공장 노동자잖아. 솔직히 말해봐. 월급 얼마 받아? 200도 안 되지? 지우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야, 직업에 귀천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행복? 반지하 월세 살면서 행복하다고? 수연아, 너 참 긍정적이다. 아니면 현실을 모르는 건가? 다른 동창들이 지우를 말렸어요. 야, 한지우.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지만 지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내가 현실적인 얘기 해주는 거지. 수연이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친구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잖아. 그날 이후로도 동창회는 매달 한 번씩 있었어요. 저는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미경이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은 정말 좋았거든요. 하지만 지우는 매번 저를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수연아, 그 가방 어디서 샀어? 동대문? 그 옷 스타일 좀 구리다. 내가 안 입는 옷 줄까? 아, 맞다. 너희 아직도 반지하에서 살지? 곰팡이 안 생겨?
건강 조심해. 저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면 제가 더 초라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지우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어요. 우리 형편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남편 태준 씨는 가구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저도 근처 마트에서 파트타임 일을 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5년 뒤엔 전세로 이사 가는 게 목표였어요. 어느 날 밤 태준 씨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제가 울고 있었나 봅니다. 여보,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동창회 갔다 왔지? 또 그 친구가 뭐라고 했어? 태준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연아, 신경 쓰지 마. 우리 지금 행복하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응, 고마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쓰렸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가난할까? 왜 저는 지우처럼 여유롭게 살 수 없을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남편이 만들어준 작은 나무 장식품을 만지작거렸어요. 우리 결혼 기념일에 만들어준 하트 모양 열쇠고리였죠. 그래, 우리에겐 사랑이 있어. 그걸로 충분해.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서러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답니다. 결혼 5년째 되던 해, 우리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전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반지하를 벗어나 2층 아파트였어요. 비록 30년 된 낡은 빌라였지만 햇빛이 잘 들고 마당도 있었죠. 여보, 우리 해냈어. 이사 날 태준 씨와 손을 잡고 빈 거실에 앉아 웃었습니다. 5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전세금 8천만 원을 마련한 거예요. 이제 아이도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응, 그래야지. 이 집에서 우리 아기 키우자.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은 석 달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태준 씨는 평소처럼 가구 공장에 출근했어요. 납품할 침대를 1톤 트럭에 싣고 배달을 나갔죠. 저는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정수연 씨 보호자시죠? 지금 바로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오세요. 네. 무슨 일인데요? 교통사고입니다. 빨리 오세요.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제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유가족분이시군요. 조의를 표합니다. 유가족. 그 단어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거짓말이죠? 우리 남편 살아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태준 씨는 6차선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의 역주행을 당해 즉사했다고 했어요. 트럭이 완전히 찌그러졌고 태준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답니다. 영안실에서 남편을 봤을 때 정신이 나갔습니다. 얼굴 절반이 망가져 있었고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전세로 이사 가자고 해서 미안해.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친척도 별로 없고 친구들만 와서 조문했어요. 미경이가 옆에서 계속 울면서 저를 부축해줬죠. 지우도 왔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명품 선글라스를 낀 채로요. 수연아, 조의를 표해. 근데 보험금은 나오겠지? 그걸로 당분간 생활은 하겠네. 장례식장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한 달 동안 저는 폐인처럼 지냈어요.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그냥 이불 속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해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다고 했죠.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였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러다 나도 죽겠구나. 하지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태준 씨가 남긴 보험금 2억 원이 있었거든요. 그 돈을 헛되이 쓸 수는 없었어요.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태준 씨의 흔적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현관에 놓인 작업화, 옷장에 걸린 작업복, 거실에 있는 그가 만든 나무 장식품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떠나야겠어. 저는 그 집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가구도 다 처분하고 남편의 유품도 일부만 남기고 정리했어요. 그리고 원룸 하나를 얻어 이사했죠. 새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했어요. 근처 한식당에서 홀서빙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8시간, 월급 180만 원. 6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미경이가 자주 연락해서 밥도 사주고 격려해줬죠. 수연아, 동창회 나올래? 다들 너 보고 싶어 해. 그래, 한번 나가볼게. 1년 만에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보고 반가워했어요. 다들 위로의 말을 건넸죠. 그런데 지우만은 달랐습니다. 어머, 수연아. 오랜만이다. 많이 야위었네? 그래도 보험금 받아서 다행이지? 응. 근데 지금 뭐해? 일은 하고 있어? 한식당에서 서빙하고 있어. 서빙? 나이 40에? 에이, 그것보단 차라리 회사 사무직을 알아보지 그랬어. 일자리 구하기 쉽지 않더라. 그러게. 뭐 배운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수연아, 힘내. 앞으로 더 힘들 텐데. 지우는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위로하는 척이었지만 그 말투와 표정에는 동정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초라했어요. 머리는 푸석하고 피부는 거칠고 옷은 낡았죠. 나 정말 초라하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태준 씨가 만들어준 나무 열쇠고리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여보,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알려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습니다. 한식당에서 일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주방 보조에서 홀 매니저로 승진했습니다. 월급도 230만 원으로 올랐죠. 사장님이 제 성실함을 높이 평가해 주셨거든요. 수연 씨,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일에 집중하다 보니 슬픔도 조금씩 옅어졌어요. 물론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로웠지만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가장 힘든 건 진상 손님이었어요. 특히 술 취한 손님들이 문제였죠. 어느 금요일 저녁 손님이 가득 찬 식당에서 한 남자 손님이 소주병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아, 이게 무슨 설렁탕이야. 물 탄 거 아니야? 쨍그랑 하는 소리에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빠르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뭐가 불편하셨나요? 불편하긴, 이 설렁탕 국물 맹물이야, 맹물. 당장 사장 불러. 제가 매니저입니다. 새로 끓여드릴게요. 아니, 내가 직접 주방 가서 확인할래. 진짜 사골로 끓인 건지. 남자는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가려고 했어요. 완전히 만취 상태였죠. 손님, 주방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뭐야? 인연이 날 막아? 남자가 손을 들어 제 따귀를 때리려는 순간 누군가 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이었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신사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아야, 나요. 사과하세요. 이 직원분께 죄송합니다. 진상 손님은 얼른 사과하고 도망치듯 나갔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 남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식사 비용은 제가 내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남자는 미소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미소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그 남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식당에 왔습니다. 항상 혼자 와서 식사하고 조용히 가더군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남자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실례지만 혹시 퇴근 후에 차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전 그럴 수 없어요. 아,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그냥 감사 인사 제대로 드리고 싶어서요. 지난번에 도와주셨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도움 받았는데요. 그럼 더욱이 제가 한턱 내야죠. 부담 갖지 마시고 커피 한 잔만요. 남자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나쁜 의도는 없어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퇴근 후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근처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정수연입니다. 수연 씨, 혹시 결혼하셨나요? 했었어요. 남편이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했네요. 괜찮아요. 민호 씨는 자신도 이혼했다고 했어요. 아내가 돈 문제로 떠났다고 하더군요. 저도 혼자 지낸 지 3년 됐어요. 외롭긴 하지만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익숙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편안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남자와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나눴죠. 그날 이후로 민호 씨는 더 자주 식당에 왔습니다. 그리고 가끔 퇴근 후 커피를 사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수연 씨, 수연 씨가 좋아요.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민호 씨가 좋아요. 하지만 아직 남편분 생각 때문에 힘드시죠? 저 기다릴 수 있어요. 미안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집에 돌아와서 고민했습니다. 태준 씨를 아직도 사랑했지만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계속 과거에 머물러야 할까요? 서랍에서 태준 씨가 만들어준 나무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행복해져도 괜찮을까?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속삭였어요. 살아야지. 너는 아직 젊어. 3개월 뒤 저는 민호 씨와 공식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배려심 깊고 무엇보다 저를 존중해줬죠. 6개월째 되던 날 민호 씨가 프러포즈했습니다. 수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는 조용히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결혼식은 생략했어요. 민호 씨 집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죠. 민호 씨의 집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강남 근처 아파트 30평대였거든요. 여보, 집이 정말 좋네요. 우리 집이에요, 이제.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동창들에게는 재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왠지 부끄럽기도 하고 뭐라고 할까봐 걱정됐거든요. 특히 지우가 뭐라고 할지 뻔했죠. 당분간은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재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호 씨와의 생활은 평온했어요. 저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했죠. 어느 날 민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호텔에서 하룻밤 묵고 올까? 피로도 풀 겸. 호텔이요? 괜찮아요? 물론이죠. 우리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아요. 이번 주말에 가요. 주말에 서울 시내 특급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VIP 객실이었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입이 벌어졌죠. 와, 정말 넓다. 마음껏 즐기세요, 여보. 그날 밤 우리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객실로 돌아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다음 날 아침 민호 씨가 먼저 일어났어요. 여보, 미안한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먼저 가볼게요. 천천히 쉬다 나오세요. 그래요? 조심해서 가요. 민호 씨가 떠나고 저는 침대에서 1시간 더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푹 쉬는 기분이었어요. 10시쯤 일어나 샤워하고 짐을 챙겨 객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바로 옆방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온 사람을 보고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한지우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남자가 지우 남편이 아니었어요. 수연아? 지우도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야, 여기 웬일이야? 나야말로 너는 왜 여기 있어? 그냥 좀 쉬러 왔어. 혼자? 응, 혼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혼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았어요. 지우 옆에 있던 남자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남자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정장 차림에 명찰을 달고 있었는데 회사원 같았죠. 지우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수연아, 이분은 우리 회사 직원이야. 출장 왔다가 우연히 같은 호텔에서 묵게 된 거야. 아, 그렇구나. 하지만 분명히 이상했어요. 같은 객실에서 나왔잖아요. 게다가 지우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그럼 나 먼저 갈게. 다음에 보자, 수연아. 응, 그래. 지우는 서둘러 그 남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도 뒤따라 탔지만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로비까지 내려갔어요. 로비에서 헤어지면서 지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있잖아. 응? 오늘 본 거 다른 애들한테 말하지 마. 알았지? 왜? 그냥 쓸데없는 오해 살까봐. 알았어. 지우는 안도한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지우가 바람 피우는 걸까? 분명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같은 객실에서 나왔고 둘의 분위기가 이상했거든요. 그래도 확실하지 않으니 말하면 안 되겠지. 집에 도착해서 민호 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호텔에서 제 친구 만났어요. 그래요? 누군데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상하게 옆방에서 남자랑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가 친구 남편이 아니었어요.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조용히 있는 게 낫겠네요. 그래야겠죠. 한 달 뒤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재혼 사실을 숨기고 나갔어요.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수연아, 요즘 살 좀 찐 것 같다? 밥은 잘 먹고 다니지? 응, 잘 먹고 있어. 얼굴색도 좋아진 것 같은데? 좋은 일 있어? 그냥 요즘 컨디션이 좋아서. 지우도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빙그레 웃었어요. 수연아, 저번에 호텔에서 만났던 거 기억나지? 응. 그거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 당연하지. 다행이다. 근데 너 진짜 혼자 간 거야? 남자 만나는 거 아니고? 아니야, 혼자 갔어. 그래. 40 넘어서 혼자 호텔 가는 사람도 있네. 신기하다. 지우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참았어요. 그날 동창회는 평소처럼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죠. 지우가 정말 바람 피우는 걸까? 집에 돌아와서 민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만약 친구가 바람 피우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말해주는 게 맞겠죠.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면 조용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괜히 오해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재혼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 씨가 집에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사실 제가 숨긴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저, 사실 회사 대표예요. 네. IT 솔루션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이 10명 정도 되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처음 만날 때 제 재산 때문에 만나시는 건 아닐까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평범한 직장인인 척했죠.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곧 제 회사 창립 기념 파티가 있어요. 같이 가주실래요? 물론이죠. 일주일 뒤 호텔에서 민호 씨 회사 파티가 열렸습니다. 저는 새 드레스를 입고 민호 씨와 함께 참석했어요. 회사 임원들과 직원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소개했죠. 여러분, 제 아내 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박수치며 환영해줬습니다. 파티가 한창 진행되던 중 한 남자가 민호 씨에게 다가왔어요. 대표님, 오늘 파티 정말 좋네요. 고맙습니다, 박 이사.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호텔에서 지우와 함께 나왔던 그 남자였어요. 대표님, 사모님과 함께 오셨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 이사가 제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전에 본 적 있지 않나요? 아, 그러게요.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둘 다 호텔에서 만난 걸 기억했지만 민호 씨 앞에서 말할 수 없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박 이사랑 아는 사이예요? 아니요. 처음 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동창회가 또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모임이었어요. 지우도 왔고 늦게 지우 남편도 합류했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운 남자였어요. 여러분, 제 남편 이진혁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진혁입니다. 진혁 씨는 차갑게 인사하고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미경이가 제게 물었어요. 수연아, 너 요즘 피부 정말 좋아졌다. 무슨 비결 있어? 그냥 잘 먹고 잘 자서 그런가 봐. 지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연아, 너 혹시 남자 만나는 거 아니야? 얼굴에서 꽃이 피었는데? 아니야, 그냥. 거짓말. 분명 뭔가 있어. 솔직히 말해봐. 정말 아니야. 그때 지우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나 회사에서 급한 연락 와서 먼저 가봐야겠어. 지금 밥도 안 먹었는데. 미안, 급한 일이래. 먼저 갈게. 진혁 씨가 떠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지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다 끝났어? 나 데리러 와줄 수 있어? 지우는 전화를 끊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남편이 데리러 온대. 나도 슬슬 가봐야겠다. 20분 뒤 식당 입구에서 차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나 먼저 갈게. 다음에 봐. 지우가 나가려는데 미경이가 같이 나가자고 했어요. 나도 집 가는 길인데 같이 나갈래. 우리 몇 명이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우를 데리러 온 차에서 내린 남자를 보고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박 이사였습니다. 지우 남편이 아니라요. 여보, 늦어서 미안해. 박 이사가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우리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미경이 물었습니다. 지우야, 저 사람 누구야? 내 남편 아니잖아. 이건
오해야.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그 사람 3달 전에 호텔에서 함께 나온 그 사람 맞지? 뭐? 나 너 봤어. 호텔 같은 방에서 나오는 거.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 이사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친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지우 바람 피운 거야? 호텔에서 같이 나왔다고? 지우가 저에게 다가와 팔을 잡았어요. 수연아, 제발. 말 좀 하지 마. 왜? 사실인데? 수연아. 그때 또 다른 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사람은 민호 씨였습니다. 여보, 다 끝났어요? 데리러 왔어요. 민호 씨가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수연아, 저 사람 누구야? 제 남편이에요. 남편? 너 재혼했어? 응, 1년 전에.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뭐야? 너 재혼했으면서 나한테는 숨겼어? 너도 바람 피우면서 남편한테 숨겼잖아. 그 순간 박 이사가 민호 씨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 대표님? 박 이사? 민호 씨도 박 이사를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여기 웬일이세요? 제 아내 데리러 왔는데. 박 이사는? 저는 지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사람 제 친구 남편이에요? 회사 대표라고요? 네, 제 회사 대표이십니다. 지우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지우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지우의 진짜 남편 이진혁 씨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박 이사가 지우 옆에 서 있는 걸 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진혁 씨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박 이사도 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죠. 미경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진혁 씨, 지우가 저 남자랑 바람 피운 것 같아요. 수연이가 호텔에서 둘이 같은 방에서 나오는 걸 봤대요. 뭐라고? 진혁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분노가 느껴졌죠. 여보, 이건 오해야. 정말 오해? 호텔에서 같은 방에서 나온 게 오해야? 그건 진혁 씨가 박 이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누구야? 저는 그때 민호 씨가 나섰어요. 진혁 씨, 이 사람은 제 회사 직원입니다. 박민수 이사예요. 당신 회사 직원? 네. 진혁 씨가 박 이사를 노려봤습니다. 내 아내랑 뭐하고 다닌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당장 사실대로 말해. 박 이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6개월 전부터 만났습니다. 6개월? 진혁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우가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진혁 씨는 그녀를 밀쳐냈어요. 당장 짐 싸. 이혼이야. 여보, 시끄러워. 내가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당장 꺼져. 진혁 씨는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민호 씨가 박 이사에게 말했습니다. 박 이사, 내일 아침 회사로 출근하세요. 얘기 좀 합시다. 대표님, 지금은 가보세요. 박 이사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친구들은 지우를 위로했지만 지우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저는 민호 씨와 함께 차에 탔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네. 근데 좀 충격적이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호 씨가 말했어요. 박 이사는 내일 해고시킬 겁니다. 그래야겠죠. 그런데 여보, 친구분이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지우요? 자업자득이에요. 그래도 여보는 몰라요. 지우가 저한테 얼마나 심하게 굴었는지. 저는 그동안 지우에게 당했던 일들을 민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참으면 될 것 같았고요. 여보, 앞으로는 그런 거 참지 마세요. 알았어요. 며칠 뒤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뭐야? 나 진짜 이혼하게 생겼어. 남편이 집에서 쫓아냈어. 그래. 수연아, 나 어떡해. 갈 곳도 없어. 모텔이나 찾아봐. 수연아, 왜? 내가 뭐 어쩌라고?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친구잖아.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친구? 지우야, 너 나한테 친구처럼 대한 적 있어? 그건 넌 항상 나 무시하고 조롱했잖아. 가난하다고, 배운 거 없다고, 혼자 산다고. 그건 농담이었어. 농담으로 들렸어? 나 너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미안해, 수연아. 진심으로 미안해.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지우야,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수연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 뒤 지우는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위자료도 못 받고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미경이 전화로 말해줬습니다. 수연아, 지우 완전 망했어. 타워 팰리스에서 쫓겨나서 지금 고시원 산대. 그래. 응. 근데 너 지우한테 좀 심했던 거 아니야? 미경아, 나 지우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야. 그래도 옛 친구인데. 친구는 무슨. 지우는 나한테 친구가 아니었어. 미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민호 씨와 저녁을 먹었어요. 여보, 친구분 많이 힘들다던데요. 상관없어요. 이제 지우랑은 연도 끊을 거예요. 그래요? 알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복수? 그래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호 씨의 회사는 더욱 성장했고 저는 그 옆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가방을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수연아. 돌아보니 한지우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낡은 점퍼에 찢어진 청바지, 헝클어진 머리, 얼굴에는 멍까지 들어 있었죠. 지우야? 너 무슨 일 있어? 수연아, 나 진짜 힘들어.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얼굴에 멍은 왜 들었어? 그게 재혼했거든. 근데 그 남자가 날 때려. 뭐, 돈도 다 갖다 쓰고, 도박하고, 나한테 빚까지 떠넘기고, 지우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기 카페로 가자. 백화점 내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마셨어요. 처음부터 얘기해봐. 무슨 일인지. 이혼하고 갈 곳이 없어서 급하게 재혼했어.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자였는데 처음엔 괜찮았거든. 근데 결혼하고 한 달 만에 본색을 드러냈어. 본색? 인터넷 도박 중독자였어. 내 이름으로 대출받고 카드 긁고 빚이 지금 3천만 원이야. 그럼 이혼하면 되잖아. 그게 쉽지 않아. 그 남자가 이혼 안 해준대. 그리고 이혼하면 빚을 어떻게 갚아? 일자리도 없는데. 지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무슨 도움을 받으려고? 수연아, 나 좀 도와줘. 내 남편 회사 있잖아. 거기 청소라도 시켜줘. 뭐라도 할게. 청소? 응. 나 지금 정말 막다른 곳에 몰렸어.
제발 부탁이야. 저는 지우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2년 전 저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초라하게 빌어대는 모습만 남아 있었죠. 지우야, 기억나니? 뭐가?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그건 나이 마흔에 명품백도 없냐고. 거지냐고. 가구 공장 다니는 남편 만나서 불쌍하다고.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식당에서 일할 때 너 뭐라고 했어? 나이 마흔에 서빙이나 하냐고 했잖아. 수연아,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진작 미안했으면 그렇게 안 했겠지. 수연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좋아. 도와줄게. 정말? 응. 우리 집에서 가사 도우미 해. 월급은 200만 원 줄게. 가사 도우미? 왜? 싫어? 아니야. 할게. 고마워, 수연아.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해. 불평하지 말고. 알았어. 뭐든 할게. 그리고 다른 친구들한테는 비밀이야. 내가 우리 집에서 일한다는 거. 알았어. 일주일 뒤 지우는 우리 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앞치마를 건네줬어요. 오늘부터 매일 아침 8시까지 와. 청소, 빨래, 설거지 다 해야 해. 알았어, 수연아. 여기서는 사모님이라고 불러. 네, 사모님.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굴욕감이 느껴졌을 거예요. 첫날, 저는 지우에게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시켰습니다. 화장실, 베란다, 주방. 하나도 빠짐없이요. 지우야, 여기 먼지 남았어. 다시 닦아. 네, 사모님. 변기도 깨끗하게 닦고. 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지우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배고프지? 조금요. 냉장고에 어제 남은 반찬 있어. 그거 먹어. 네. 지우는 남은 반찬으로 식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게 내가 겪었던 거야, 지우야. 오후에는 빨래를 시켰습니다. 빨래 닭에서 옷장에 넣어놨어. 그리고 저녁 식사 준비해. 남편 7시에 들어와. 제가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배워. 인터넷 보면 다 나와. 네. 지우는 서툰 솜씨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밥. 민호 씨가 퇴근하고 저녁을 먹었어요. 여보, 오늘 요리 누가 했어요? 우리 집 도우미가 했어요. 아, 새로 구하셨구나. 맛있네요. 식사 후 지우에게 설거지를 시켰습니다. 다 끝나면 퇴근해도 돼. 네, 사모님. 지우가 떠난 후 민호 씨가 물었어요. 여보, 새 도우미 누구예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친구를 도우미로 쓰시다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 친구가 도움이 필요하대서요. 그래요? 착하시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일했어요. 청소, 빨래, 요리. 모든 걸 배워가며 했죠. 어느 날 지우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깼습니다. 아, 뭐야? 그릇 깨졌어? 죄송해요, 사모님. 그거 비싼 그릇인데. 이번 달 월급에서 깎을게. 네. 지우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예전을 떠올렸어요. 가난해서 배운 게 없어서 무시당했던 그 시절을요. 이제 알겠어, 지우야.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2달째 저는 지우에게 안마를 시켰습니다. 어깨 좀 주물러줘. 요즘 뻐근해서. 네, 사모님. 지우는 제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지만 열심히 했어요.
지우야, 예전에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무슨 말씀이세요? 안마 잘한다고 했잖아. 내가 너희 집 와서 어깨 주물러주면 팁으로 5만 원 준다고. 그런 말 했었나요? 했어. 정확히 기억해.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안마 잘했으니까 5만 원 줄게. 감사합니다. 저는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지우는 그 돈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석 달째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제가 주최하기로 했어요. 우리 집에서 홈파티 형식으로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집에서 파티할 건데 다들 와줄 수 있죠? 와, 수연이 집? 좋지. 동창회 날 친구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미경이를 포함해서 10명 정도 왔어요. 수연아, 집 정말 넓다. 부럽다. 그치? 천천히 구경해. 친구들이 집안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야, 나와. 네. 친구들한테 인사해. 지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지우야? 너 여기서 뭐해?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일? 도우미로? 네. 친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경이가 저를 봤어요. 수연아, 지우를 도우미로 쓰고 있었어? 응. 지우가 도움 필요하다길래. 와, 세상 참. 친구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지우를 봤습니다. 저는 지우에게 말했어요. 지우야, 친구들 식사 준비해줘. 네, 사모님. 지우는 주방으로 들어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친구들은 거실에 앉아 수군거렸어요. 지우 완전 달라졌다. 2년 전만 해도 그렇게 잘났었는데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정성껏 차린 음식을 내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지우야. 친구들은 어색하게 식사했습니다. 지우는 주방에서 혼자 서 있었어요. 식사 후 제가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야, 설거지 좀 해줘. 네. 친구들이 떠난 후 지우는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알았지, 지우야? 무시당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당당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죠. 어느 날 아침 지우가 출근했을 때 얼굴이 더 심하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그 얼굴은 뭐야? 남편이 또 때렸어요. 아직도 이혼 안 했어? 못하겠어요. 변호사 비용도 없고, 변호사 비용은 나중에 내면 되잖아. 그런 변호사가 있어요? 당연하지. 요즘 다 후불제야. 정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야,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죄송해요. 내가 변호사 소개해 줄게. 이혼 진행해. 정말요? 고맙습니다, 사모님. 일주일 뒤 민호 씨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지우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한 달 만에 이혼이 성립됐어요. 사모님, 이혼했어요. 감사해요. 빚은? 변호사님이 도와주셔서 제 책임이 아니라고 판결났어요. 남편이 다 갚아야 한대요. 다행이네. 하지만 지우의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었으니까요. 사모님, 제가 부탁이 있는데요. 뭔데? 제가 전세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지금 고시원에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얼마? 5천만 원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사모님, 지우야, 나도 내 돈이 소중해.
5천만 원이 적은 돈이니? 하지만 싫어. 그리고 너 갚을 능력도 없잖아.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월급이라도 좀 올려주실 수 없나요? 월급? 지금도 200만 원 주고 있는데? 하지만 고시원 월세에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지출을 줄이든지. 사모님, 너무하세요. 뭐가 너무해? 저는 지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우야, 내가 나한테 했던 것보다는 덜해. 저 정말 미안해요. 진심으로요. 미안하다고 다야? 미안하면 다 해결돼.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모님, 제발이요. 저 정말 힘들어요. 나도 힘들었어. 내가 나 무시할 때, 조롱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알아요. 이제 알아요. 이제 알긴 뭘 알아. 진작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지.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 씨가 물었어요. 여보, 친구분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좀 도와주시는 게 어때요? 도와주고 있잖아요. 일자리 줬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친구로서요. 여보는 몰라요. 그 친구가 저한테 얼마나 심하게 굴었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제 충분히 벌을 받지 않았나요?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민호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지우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모님, 제발 부탁드려요. 저 정말 막다른 곳에 몰렸어요. 일어나. 보기 안 좋아.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일어나. 그럼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지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안 도와줄 거야. 사모님, 지우야, 내가 나한테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네. 용서 같은 건 없어. 넌 나한테 한 짓 그대로 돌려받는 거야. 사모님, 제발. 그리고 말이야, 지우야.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난 앞으로도 30년은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0년? 응. 나 아직 젊잖아. 30년은 너 부려먹을 수 있어.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왜? 내가 나한테 했던 건 괜찮고 내가 너한테 하는 건 안 돼?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싫으면 그만둬도 돼. 하지만 다른 일자리 구하기 쉽지 않을걸? 그만두지 않을게요. 현명한 선택이야. 그날 이후로 지우는 더 이상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만 했어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미경이가 전화했어요. 수연아, 너 지우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왜? 지우가 완전 망가졌어. 요즘 표정도 없고 말도 안 하고. 그게 내 잘못이야? 아니긴 한데.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그만 용서해줘. 용서? 저는 비웃었습니다. 미경아, 넌 몰라. 지우가 나한테 얼마나 심하게 굴었는지. 알아. 하지만 이제 충분하잖아. 아니야. 아직 멀었어. 수연아. 미경아, 신경 꺼. 이건 나랑 지우 사이 문제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뭐요? 친구분 복수요. 이제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 여보도 그런 소리예요? 여보가 힘들어 보여요. 복수하면서. 저 안 힘들어요. 거짓말. 요즘 표정 어두워졌어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민호 씨 말이 맞았어요. 제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져 있었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원했던 게 정말 이거였나? 다음 날 아침 지우가 출근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지우야, 앉아봐. 네, 앉으라니까. 지우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는 지우를 바라봤어요. 야윈 얼굴, 푸석한 머리, 생기 없는 눈빛. 지우야, 너 거울 봤어? 네. 어때? 꼴이 말이 아니지? 네. 좋아. 이제 알겠어? 뭐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충분히 아셨으면 저 좀 놔주세요. 놔준다고? 네. 사모님, 제발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정말요? 응. 이제 그만둬도 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네.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동창회도 나오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우야. 네. 내가 너 용서한 거 아니야. 그냥 이제 지겨워서 놔주는 거야.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는 사모님 앞에 안 나타날게요. 지우가 떠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끝났구나. 이상하게도 후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허했죠. 민호 씨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말했습니다. 여보, 지우 그만뒀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네. 여보가 이제 편해질 것 같아서요. 민호 씨는 저를 안아줬습니다. 여보, 이제 과거는 잊어요. 우리 앞만 보고 살아요. 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어느 날 밤 태준 씨가 만들어준 나무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열쇠고리를 쥐고 눈물을 흘렸어요. 나, 왜 이렇게 됐지? 복수는 끝났지만 제 마음속에는 씁쓸함만 남았습니다. 용서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죠. 이게 내가 원했던 결말인가? 대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복수를 끝냈지만 진정한 평화는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용서하지 않는 것도 복수하는 것도 모두 제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 선택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내가 다르게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저는 그저 민호 씨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용서 없이도 복수 없이도 그저 살아가는 거죠. 그게 제가 선택한 인생입니다. 오늘 사연도 잘 들으셨나요?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세요.